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향가 연구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향가의 기본 걸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부에 이어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향가에는 고유명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한자를 뜻으로 풀어보면 향가의 제작 의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연계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저는 이것을 모든 고유명사에 전부 적용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향가와 관련된 고유명사에 그 고유명사법이 적용되어 있다면 그 작품은 분명 향가였습니다. 또 어떤 작품이 향가라고 한다면 그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고유명사들에는 고유명사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고유명사와 향가와의 둘 사이의 관계는 마치 부절처럼 서로가 짝이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부절입니다. 유리제 대롱옥을 가운데 잘라서 서로를 딱 맞추면 딱 맞는 겁니다. 공주에 있는 어느 부부의 무덤에서 발견된 건데요. 백제시대 것입니다. 두 부부가 각자 하나씩을 가지고 묻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유명사법이 사용된 예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미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엽집에 나오는 숙전진입니다. 만엽집 8번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숙전진이라는 뜻은 보리가 익은 밭에서 보리를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숙전은 익을 쑥 밭전. 그래서 그 곡식이 익은 밭에서 보리를 베어내듯이 우리 한반도로 파견되는 백제로 출병하는 우리 아군들이 당나라와 신라 군사를 마구 베어버리자 이런 뜻으로 이 8번가를 해독해라. 이런 의도를 담아서 8번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엽집만 있느냐? 우리 향가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처용가에 처용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처용의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병을 다쳐 얼굴용이 됩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병 앓는 얼굴, 다시 말씀드려서 천연두 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처용가를 해독하려면 처용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에 맞도록 이 향가를 해독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용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칙을 고유명사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고유명사법은 향가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입니다. 만일 공무도화가가 향가라고 한다면은 공무도화가에 나오고 있는 고유명사들도 이러한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유명사법이 적용되고 있다면은 공무도화가도 향가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런 정황 증거가 되겠습니다. 향가라는 주장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떠냐? 공무도화가에는 4개의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리자고, 여옥, 여용, 그리고 중요한 조선진 이러한 고유명사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 작품이 향가라면은 광리자고, 여옥, 여용, 조선진 여기 이 한자들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 작품과 서로 맞추어 보면은 부절처럼 서로 들어맞을 것이다. 이러한 법칙이 고유명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개의 고유명사가 가진 한자의 뜻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리자고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그 백수광부가 새벽에 노를 젓고 있다가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유명사지요. 그러면 광리자고라는 한자의 뜻들이 무엇이냐? 이번에 고유명사법이 어떻게 쓰이는가 알 겸해서 제가 차분차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다 해독해 놓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뜻입니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곽의 곽자는 두루미 곽입니다. 리는 마을리, 자는 남자자, 공자, 맹자 할 때의 남자자입니다. 고는 높다, 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곽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두루미 마을이죠. 두루미 마을. 참 아까 말씀드린 곽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야. 물론 생전 처음 보신 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아하 우리 김 교수 믿고 이것은 두루미라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곽리 하면은 두루미 마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리 제가 스포일러 합니다만은 두루미 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고조선을 말합니다. 두루미 마을. 자, 두루미 마을의 남자. 이 남자는 공자, 맹자 할 때의 그 큰 사람의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미 마을의 아주 대단한 남자. 그것이 뭐겠습니까? 왕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조선의 왕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고조선의 왕이 높을 곳, 높은 곳으로 또는 높이 날아간다. 그러면 곽리자고를 이것을 한자의 뜻으로 풀어보면은 두루미들이 사는 마을에 사내가 높은 곳 저승이겠죠. 하늘이겠죠. 높은 곳으로 날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 우연히 이러겠지.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들 다 제가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이러한 뜻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당분간은 고유명사법이다. 그러면 다 아시고 현가를 해석하는 유력한 법칙이다 아시고 우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죠? 고구려는 꿩을 많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꿩 깃털을 꼽고. 그런데 고조선이 고조선 왕이 죽어서 두루미가 되어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고조선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고유명사법에 의해서 드디어 튀어나온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입니다. 현가를 풀다가 우리는 전혀 몰랐던 뜻밖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깐 여기서 약간 옆으로 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작품에서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공무도화 갈 때 공무도화 맨 처음에 공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전혀 해독하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공무는 뭐냐? 공자라는 귀인 공자입니다. 무는 없다, 무입니다.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사전 찾아보세요. 죽음을 덮게 다시 말해서 관뚜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네 하면서 배우가 나가서 관의 뚜껑을 덮어라 이런 보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 하면은 님 보고 강을 건너지 마라 했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 이 두 개로서 하나의 문장입니다. 공께서 없어졌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곽공조 할 때요. 곽공조는 두루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곽공조 두루미가 죽어 없어졌네. 그래서 제가 앞에 곽공조 우리가 곽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곽이
두루미를 뜻한다라는 것을 보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한 대로 곽공조가 없어졌네. 두루미가 없어져서 관뚜껑을 덮었네. 요 말할 때 그 곽공조는 누구냐? 바로 일본의 지통천황입니다. 그 아들이 지은 작품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천황이 돌아가시니 슬퍼하면서 지은 눈물가였습니다. 보시죠. 일본 천황이 두루미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까 고조선이 뭐라고 그랬죠? 고조선 왕이 죽어서 높은 곳 저승으로 날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으로 갔더니 서기 703년에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의 천황을 두루미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고조선의 정통성이 일본에 있다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 향가 문화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고조선이 향가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향가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어찌하든 고조선의 토속 문화가 두루미를 자기들의 아주 높은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 토속의 문화가 일본 열도로까지 전파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만엽집과 향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고유명사로 여옥이라고 나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보통 그 향가의 역사책을 쓰는데 여옥이라는 동네 어디 뱃사공의 안에 이름까지도 적어놔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 적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뜻을 보시죠. 굽다려 옥 두 개를 연결시키면 고운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옥은 왕의 옥체를 뜻하는 겁니다. 여옥이라는 여자가 옥체가 뜻이 아니라 이 작품을 해독할 때 여옥이라는 왕의 아름다운 옥 같은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독해라.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법입니다. 다음으로 용을 보시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웃집 여자 이름이 여용이랍니다. 그런 이웃집 여자한테까지 이 노래 불려줘서 이렇게까지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곱다려 얼굴용. 초용이 할 때 용자가 얼굴용이지요. 고운용. 두 개를 연결하면 고운 얼굴이 되겠죠. 처용, 여용 다 이렇게 용자가 얼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운 얼굴은 뭘까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미인과 왕을 미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인, 송미인곡, 사미인곡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용은 무엇이냐? 왕의 얼굴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말로 하면은 용안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조선진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이걸 제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옥, 여용, 광리자고 이런 희한한 이름을 쓸 때는 백발백중 고유명사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편적인 이름, 나라 이름이라든지 이런 세종대왕을 때 세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과연 고유명사를 썼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하든 조선도 나라의 이름인데 조선에 있는 나루터, 조선 사람들이 죽으면은 배를 타고 가는, 저승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나루터 앞에 조선이라는 고유명사를 붙여놨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뜻을 어떻게 봤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조선, 이시조선, 고조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조선이라는 말도 그냥 한자대로 아침 조자다가 고울선이니까 아침 햇살이 굉장히 고와 그런 뜻으로만 해도까지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향가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포착이 됐어요. 이걸 이제 드디어 조선과 이 향가의 내용을 서로 아까 부절처럼 서로가 딱 맞대 보면은 조선이 가진 뜻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향가로서 고조선의 이름을 그 고조선의 옛날 조선이라고 불렸으니까 조선이라는 뜻이 무엇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조자가
아침 조자도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뜻이 정사정입니다. 정사정. 정사라는 게 뭐냐? 정치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되면은 보세요. 정사정, 정치정, 성, 곱다, 선하면은 정치가 고운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뜻이 나옵니다. 고조선의 뜻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정치, 정사를 무지하게 정사가 고운 나라, 그 나라의 나루터였다.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백성들한테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웃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바로 정치를 잘하고 정사가 곱기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침조자, 아침이 선명해, 아침 햇살이 선명해, 이런 뜻으로 이 나라 이름이 그랬다면 백성들이 뭐가 아쉬워서 막 울고 왕비가 물에 뛰어들어 죽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조자, 곱다, 선, 이렇게는 제가 푸는 것은 맞지 않다, 고유명사법으로. 그럼 뭐로 풀어야 하느냐? 정사가 곱다, 이렇게 풀어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유명사 4개를 해독해 보니 모두가 고조선의 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해독할 때, 공무도화가를 해독할 때 왕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해독하라. 바로 이것이 고유명사법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도화가를 고조선의 또 왕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망국으로까지 우리는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의 망국 또는 왕의 죽음, 이것과 관련지어서 공무도화가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얘기가 커지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입니다. 자,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노래, 고유명사법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려서 향가의 제작 원칙이 이미 고조선 때부터 고유명사법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자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우리가 말할 때 8조 근법이 8개 뿐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를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고유명사법이 있었다. 9조 근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자고 하는 말입니다. 향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을 겪고서 막 심장마비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제가 말도 안 씁니다. 맨 처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은 향가 제작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자, 향가 제작법이 확실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제작법을 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향가를 다 풀 수 있겠더라. 소창, 진평, 서울대 그 경성제대 교수나 양주동 박사님이나 그들을 이어받는 무수한 연구자들이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였음에도 풀어내던 향가 제작법을 간단한 이 법칙으로 풀어낼 수가 있더라. 한 달 안에 풀겠더라. 중고등학생도 애지간한 한자를 조금만 하는 중고등학생도 향가를 한 달이면 가볍게 풀겠더라. 이러한 제작법이 있더라.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됐다.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 이러한 법칙이 있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완전히 충격 먹은 것은 일본 망협지부 향가였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끝작품하고 몇 작품을 막 풀었었다고 그러면서 만협집이 향가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만협집 15분가에서 확신을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때 저는 정말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온 방안을 막 뱅뱅뱅뱅 돌았어요. 왜 그랬냐? 만협집이 향가라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고대 역사, 고대 문화 이런 모든 것을 고대에 대해서 아주 뒤바꾸어 버릴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심장마비 걸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멀쩡하겠어요? 세 번째,
이러한 일이 이번 공무도화에서 또 발생한 겁니다. 저는 공무도화가 향가였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고대사 자체에 대해서도 심대한 충격을 줄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실은 향가의 지평이 신라하고 가야에 있다가 저 멀리 만주벌 요동벌판에 저는 고조선이 거기 있었다고 일단 봅니다만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발원점이 고조선 수도 아사달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가가 고조선의 이것이 향가이라는 사실은 향가의 눈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훌륭한 망원경, 우주망원경을 제임스 웹을 띄웠지요. 그것으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138억 년 전 우주가 새로 생길 때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고대사, 특히 역사 자료가 거의 없는 고조선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 하나를 우리는 확보했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고대사 전체를, 동북아시아사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이 발견됐다. 새로운 망원경이 발견됐다. 그러니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고조선의 자료가 너무 없다가 보니까요. 고조선에 실존했느냐, 실제로 고조선이 있었느냐, 이런 것까지도, 기초적인 문제까지도 아주 무수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학계, 비록 아주 일부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고조선을 아예 신화 취급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조선의 향가가 발견되었고, 이 향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향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론체계, 문화적 이론체계가 고조선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부족했던 고조선과 고조선의 그 이론체계 둘이가 합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향가로서의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을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에 수용해야 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또는 상당한 주도권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향가는 이니셔티브다, 주도권이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향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향가 이니셔티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도화가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향가의 성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향가는 기본적으로 제천의 노래입니다. 제천 의식을 치르는 노래입니다. 제천 의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운영하는 제사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노래가 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가는 그냥 어디 한자로 쓴 유세차 이렇게 그냥 제사 지낼 때 전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 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민족과 연계되는 우리 민족의 왕과 우리 말과 우리가 하늘에 제천 지내는 노래라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가 곡절이 있어요. 당군조선이 멸망하고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하든 당군조선이 멸망하고 위만조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연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향가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 민족 토속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연나라 사람하고. 따라서 저는 공무도화가는 위만조선이 들어서기 전 순수한 당군조선 시대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심정을 굳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도화가는 위만조선이 왕이 될 무렵인 BC 194년, BC 이게 200년 전, 이게 지금으로는 2200년 전, 그 이전의 문학작품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BC 194년 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배경 기록에 백수광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독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백수광부를 여러분 혹시 집에 학생들이 있으면은 한번 요 책을 좀 펼쳐보십시오. 뭐라고 부르고 있냐? 흰머리에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수광부는요, 고조선의 왕입니다. 왕을 갖다가 흰머리에 미친 사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 백수광부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흰머리에 어리석은 왕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광은 어리석다 광이 있는데요. 거기에 향가 전체와 뜻을 어울려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왕비가 극구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려서 기어이 죽어가지고 저승의 강을 건너간다. 그런 왕이었다. 그러니까 주변 친지나 가족들이 또 백성들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달게 빌어도 왕이 그걸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그냥 저승으로 가셨다. 이런 뜻으로 푸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한 작품만 이렇게 주제가 좋게 푸는 게 아니고 향가와 만엽집 수한 천여 작품을 풀면서 내린 광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광은요, 신라 향가 여러분 안민가라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죠? 안민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거 해독을 공표는 안 했지만은 한 구절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이 나오는 민언, 광한, 아해, 고 이렇게 풀립니다. 근데 여기서 광자는 어리석다 광이고 여기 나오는 아자는 물가 아자, 해자는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독하면은요, 민은 백성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하는 물가의 아이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도 고조선의 왕은 왕비가 죽지 말라고 쫓아가면도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리면서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저승배를 타러 바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문학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고조선의 왕을 미치광이 취급하고 미치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해서는 안 될 내용을 오늘 이 시각 현재에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다가 우리 교육 당국이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께서 계시는 분 중에서 학교 교직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앞으로 백수광부를 미친놈 이렇게 가르쳐 주시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왕의 장례 때 왕비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왕의 영혼이 저승의 강을 건너갈 때 물에 빠지지 말고 편안히 저승으로 가시라고 비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왕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왕비도 그만 물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고조선에 순애보적인 부부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처용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던 순애보적인 부부애를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36개 향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향가 모두가 36개인데 그 중에 이 공무도화가와 처용가 이 두 개나 되는 작품이 목숨을 건 부부의 수뇌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향했던 고대 부부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의 사랑도 이처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수뇌보 같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리자고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슬퍼하면서 공무라는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노래 곡조에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들은 순애보적인 왕과 왕비의 지극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모두가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미심쩍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약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 기록을 보면은 백숙 왕부가 배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향가에 밝혀진 향가의 내세관에 따르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저승 가는 길에서 길을 잃는다거나 바닥 귀신을 만나서 크게 고생할 뿐이지 이미 죽었는데 또 죽는다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도화가 배경 기록에는 죽은 사람이 또 죽어요. 이것은 아마도 내세관이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이 우리의 향가가 체록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무도화가를 두고 중국 작품이냐 우리 작품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가 노랫말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당연히 아닙니다. 노랫말이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불필요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자기 문학이야 공무도화가는 이렇게 말해도 또는 우리 일부 학자들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중국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노랫말이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사실 앞에서는 그들의 주장은 설당을 이룰 것입니다. 향가는 고조선 아사달에서 발원하였습니다.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에서 발원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왕이 사용하던 노래니까요. 도읍인 왕성에서 발원해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고 일본으로까지 확산되어 갔습니다. 향가의 확산 경로, 그 굽이치던 그 무수한 사연들을 제가 한번 책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저의 저서 향가 루트입니다. 향가는 유럽의 구석기 동굴 벽화에 그려졌던 내세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였습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보아야 구석기 동굴 벽화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내세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조선에서 일본 열도까지를 아우르는 고대 동북아의 주류 문화였습니다. 중국의 문화와는 독립되어 있었고 경쟁 관계였습니다. 또 우리의 토속 문화로부터 시베리아 샤먼 문화까지 곧바로 직결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샤먼 문화도 우리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그 본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들의 중심지에 우리 향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향가가 아니면 그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가는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어 왔던 우리 스스로의 인식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왜소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향가가 가진 힘일 것입니다.
향가는 우리 민족을 문화 대국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에 자긍심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향가가 21세기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국제적 이니셔티브,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멀리 고조선 아사달에서 섬광과 함께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섬광에 눈 멀었고 벼락 소리에 귀를 먹었습니다. 민족 문화의 빛은 향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 여명의 빛은 고조선 공무도화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